27번 문제입니다.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1번 주식, 회사채, 국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추가로 편입되면 위험 분산 혜택 등을 얻을 수 있다. 예, 맞는 지문이죠. 예. 2번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화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시장의 위험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시장 상황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것은 체계, 비체계, 체계죠. 그래서 체계라고 해야 되는데 비체계라고 해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투자자 자산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걸 무차별 곡선, 그 다음에 물건의 집합을 나타내는 게 효율적 프론티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의 지배 원리로 만들어내는 효율적 프론티어, 투자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 접점에서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해서 3번은 맞는 것. 4번 기대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예, 맞는 거. 5번 투자를 분산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해갖고 정답은 2번이고 지금까지 했던 이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것을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그러면 분산 투자입니다. 예, 분산 투자. 그래서 분산 투자 한다는 것은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이다. 위험은 체계와 비체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체계 그러면 뭡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비체계 그러면은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기는 것은 뭐라고 한다? 체계. 개별적으로 생기는 것은 비체계,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 했다는 것은 비체계, 비가 오면 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동산을 뭐냐면 선정하는 방법을 지배 원리로 하는 거죠. 여기서 평균은 수익을 말하는 거죠. 분산은 위험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쪽으로,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고, 그림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해서 우상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상향이라는 것은 수익이 클수록 위험이 커진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지문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의 선택을 나타내는 걸 무차별 곡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차별 곡선은 그림이 아래로 볼록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래로 볼록한다, 이렇게요. 아래로 볼록한다. 그런데 이때 투자자의 마음을 나타낼 때 보수적일수록 기울기는 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접한다 라고 하고, 바로 밑에 여기서 A점도 될 수가 있고 여기 B점도 될 수가 있는데, 이때 A쪽으로 하는 사람을 보수적이라고 하죠. 수익이 낮으면서 위험도 낮은 쪽으로. B쪽으로 가는 사람을 공격적이라고 하는 거죠. 수익이 많으면서 위험도 많은 쪽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투자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 물건을 나타내는 효율적 전선, 두 개가 접하는 점에서 최적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위험을 없애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없애고, 이때 없앨 때 상관계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 제거, 플러스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없으면서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분산 효과는 커진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자, 28번입니다. 두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 간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1일 때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맞죠? 플러스 1일 때는 완전 양의 상관이라고 해서 분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푸는 거죠.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 음의 상관이라고 해서 완전 제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선택하여 연결한 선이다. 맞습니다.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많은 쪽으로,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낮은 쪽으로, 그래서 나타내는 그림을 효율적 프론티어, 모양은 우상향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서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호한다. 맞습니다. 아까 27번에서 A와 B에서 저 위에 투자하는 사람, 그러면 수익이 많으면서 위험도 많은 쪽을 가는 사람을 공격적, 수익이 낮으면서 위험이 낮은 쪽으로 가는 사람을 보수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번이 맞는 말. 4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 있다. 이게 틀린 거 아니겠죠?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비체계적만 하고 체계는 안 된다. 이렇게 풀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은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 이 점은 꼭 알아두세요. 부동산은 부동성이 있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물건과 물건 사이에서 상관관계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용이하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5번 꼭 알아두시고 2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8번에서 한 번 더 체크 포인트로 체계와 비체계 상관계수 이야기를 점검을 해봅니다. 위험이라는 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가 있다. 자, 피할 수 없는 거 뭡니까? 체계. 그 다음에 피할 수 있는 거 비체계. 비가 오면 피한다. 개별적인 거, 전체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주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체계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비체계적 개별 회사 것만 피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위험과 수익은 뭐라고 한다? 비례다. 자, 그런데 위험이 두 개가 있어요.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비체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비체계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없앨 수 있다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만 남아요? 체계적 위험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은 체계와 비체계가 있고 비체계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계적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다. 이렇게 풀고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 그러면 유사성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문에 유사성 이런 말이 나오면 상관계수예요. 그 다음에 단위당 위험도 이렇게 나오면 변이계수예요. 변동가능성 그러면 표준편차입니다. 아까 3개 변상표에서 표준편차 그러면 변동가능성, 유사성 그러면 상관계수, 단위당 위험도 그러면 변이계수 꼭 3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 음해상관이고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 제거입니다. 플러스 1일 때는 완전 양해상관이고 비체계 위험 분산효과가 없다. 그런데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분산효과는 커진다. 이렇게 지문을 풀어가는 거죠. 29번입니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럴 때 실물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투자한 만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을 보호한다 해갖고 이걸 인플레이션 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방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은 해지 기능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피할 수 있다. 틀렸네요. 피할 수 있는 건 뭐라고 한다? 비체계만 피할 수 있는 거죠. 3번 위험조정 할인율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데 이때 위험에 따라 위험이 클수록 할인율은 어떻게? 높게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에 4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올라간다. 맞습니다. 시장 위험이 커지면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된 게 무위험률이거든. 국가마다 시장 상황에,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은 요구도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5번.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투자 대안을 연결한 섬이다. 맞습니다.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것은 지배 원리로 만들어낸 그림이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지배 원리라는 것은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쪽,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쪽. 그래서 5번이 맞는 지문. 그리고 이 효율적 프론티어는 우상향이라고 이야기했죠. 우상향이라는 것은 수익이 많은 만큼 위험도 커지는 거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지문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30번입니다.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했네요. 1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가 가능하다. X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은 체계적 문제고 전체적인 문제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를 할 수 없죠. 그 다음 2번.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플러스 1일 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일 때만 나타나지 않는 거고 1보다 작을 때는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플러스 1일 때만 나타나지 않고 1보다 작을 때는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2번.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짐으로 위험 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자, 플러스라는 말은 같은 방향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는 것은 반대 방향이고, 그런데 위험 분산 효과가 작아지려면은 플러스 방향이 작아지고 마이너스 방향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라는 말은 다른 방향 하면 틀리죠. 뭐라고 해야 돼요? 같은 방향 해야 되겠죠? 플러스는 뭐라고 해야 된다? 같은 방향 해야 되고, 그래서 2번, 3번도 틀린 지문. 4번.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이게 맞죠? 이렇게 해서 효율적 프론티어는 지배 원리로 만들어낸 그림, 그 다음에 투자자의 선택은 무차별 곡선, 두 개가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나갈 수 있으며 총 위험이 줄어든다.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B자가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5번도 틀렸고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자산의 종목 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감소된다. 틀린 거 알겠죠? 지금 정도는요. 비체계적 위험이 이제 되어야 위험 절감 효과가 생긴 거죠. B자가 들어가야 된다 해갖고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구성 자산 간의 수익률이 반대 방향일 때, 마이너스일 때는요, 위험 감소 효과가 크다. 플러스일 때는 감소 효과가 작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감소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 3번. 포트폴리오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죠. 지배 원리에 의해서 모든 위험 수준에서 뭐냐면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집합이다. 그래서 지배 원리 그러면 수익이 같을 때 위험이 큰 쪽, 수익이 같을 위험이 낮은 쪽, 위험이 같을 때 수익이 높은 쪽,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으로 풀어갑니다. 4번. 효율적 프론티어의 우상향의 의미는 투자자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 지문. 5번.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 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률을 얻으려는 자산 투자 이론이다. 맞는 지문이죠. 해서 31번의 정답은 1번이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투자에 관련된 위험과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를 복습을 하면은 쉽게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